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증 레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독극물 중독과 급성 비독성 질환 판별의 임상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등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임상 현장에서 종종 마주치는 상황이지만 초기 정보 수집과 톡시드롬의 분석을 통한 감별 진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환자의 환경 및 병력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죠.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저는 실제 임상에서 독극물 중독과 비독성 질환의 구분을 통해 빠르게 대응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닥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환자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이론과 실제 사례의 균형 잡힌 논의가 기대됩니다. 그럼 먼저 본 주제의 기본 개념과 임상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극물 중독과 급성 비독성 질환은 환자가 보이는 다양한 임상 징후를 바탕으로 감별 진단을 내려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톡시드롬의 즉 특정 독성 증후군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환자 도착 시 저는 주변 환경, 병력, 그리고 동반 증상들을 면밀히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동물이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면 환경에서의 독성 노출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의심되는 독극물의 용량, 노출 시간 등 기본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톡시드롬의 분석을 통해 진단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효과적인 접근법은 체계적인 단계별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첫째, 환자의 신체 상태, 환경 정보, 병력 등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톡시드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독성 의심 징후가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초기 판단에 오류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추가 검사를 통한 재평가와 동료 간의 상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임상 핵심 포인트는 감별 진단 리스트를 처음에는 넓게 접대, 반복적인 재평가를 통해 점차 좁혀 나가는 것입니다. 항콜린제, 항응고제, 촐리너긱, 오피오이드 등 다양한 톡시드롬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단 시에는 환자의 영양 상태, 외부 스트레스 요인 등 다른 건강 상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독극물 노출의 정확한 시간대와 영향은 환자의 임상 증상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하루의 차이나 지역별 환경 위험도가 독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또한 완벽한 병력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도 보호자와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언급하는 잃어버린 약품, 부적절한 식품 보관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임상 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초기에는 직관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지만 추가 정보를 확보하면 보다 신중한 타입 II 접근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가 우선 시행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기 검사 단계에서는 전율구 개선, 혈액 화학 분석, 전해질 검사, 혈압 측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방사선이나 초음파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들 검사는 톡시드롬에뿐만 아니라 다른 비독성 질환과의 감별에도 필수적입니다. 저는 특히 CBC와 혈액 화학 결과에서 비정상 수치가 독극물 누적이나 조직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 독극물 농도 측정도 시행합니다. 한편 일부 독극물은 전형적인 톡시드로메를 형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별 진단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 로덴터사이드 노출의 경우 초기 증상이 미묘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최근 임상에서는 과도한 직관에 따른 인지 편향 문제도 보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관찰자 편향, 확인 편향, 앵커링 등 여러 인지 편향은 진단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와의 상의와 객관적 재검토가 항상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저는 초기에 타입 I 예직관에 의존하다가 추가 정보 확보 후 타입 II 방식으로 전환하여 올바른 치료 전략을 수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임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해줍니다. 독극물 중독의 치료적 접근은 지원 치료, 독소 제거, 그리고 가능한 경우 항독제 투여를 병행합니다. 예를 들어 항콜린제 톡시드로메에서는 신속한 해독제 투여가 필수입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보호자와의 소통도 임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 어떤 소통 전략을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와의 소통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독극물 의심 환자가 결국 단순 감염으로 판명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호자와 웃음을 나누며 상황을 넘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치료 결정은 빠르면서도 신중해야 하며 매 단계마다 재평가와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최신 연구 동향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톡시드롬의 분석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신 연구는 톡시드롬의 분석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보조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 발전이 임상 실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의 경험과 첨단 기술의 융합은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상치료 전략 도입에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결국 독극물 중독과 비독성 급성 질환의 구분은 철저한 정보 수집,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이 환자 안전과 예후 개선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독극물 중독과 급성 비독성 질환 판별의 임상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초기 정보 수집과 톡시드롬의 분석을 통한 감별 진단, 인지 편향을 고려한 임상 의사결정, 그리고 체계적인 치료 및 모니터링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환경 정보와 병력, 그리고 관련 검사 자료의 종합적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요약으로 1. 기본 정보 수집의 철저함, 2. 톡시드롬에 따른 정확한 감별 진단, 그리고 3. 재평가와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환자 예후 개선에 큰 기여를 합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